야, 이 애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정말 전통이 있는 도시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전전 시민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11번 조은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전주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전주에 저희 다 당원들이 꽤 많습니다. 전주 당원들도 함께 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100%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밥값 내고 자비 내고 한 푼의 돈도 받지 않는 100% 자원봉사자. 여기에 뭐 젊은 사람, 뭐 연세 드신 분 이런 거 관계없이 다 100% 자원봉사자로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돈 정치, 좀 추잡한 정치 이런 거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정치의 문을 이미 열었고 이미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깨끗한 선거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께서 야, 우리 공화당 저희들은 뭐지 도대체?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한번 올리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되는 날 삼성병원에 화환이 3,000개 돌았습니다. 화환 산성을 제가 딱 2줄 올렸어요. 대통령께서 고생하시고 병원에 사면돼서 병원에 오시는데 화환으로 산성을 넣었으면 좋겠다. 진짜 산성을 넣고 3,000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집회를 224차 했는데요. 집회 한번 하면 몇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좌파는 좌파대로 오른쪽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주범들은 다 우리 공화당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앞에 세월호 부장수도 있지만은 진실이 묻히는 것이 굉장히 죄악이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도 못 시키고 파면을 시켰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5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이 썩어 빠진 것들이 한 줄도 안 냈습니다. 방송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백만기 농민께서 돌아가셨을 때 국회가 1년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자화우가 어땠습니까? 제가 보는 이 눈앞에서 지금 이 단상하고 똑같은 눈앞에서 한 분이 피를 쏟는 게 아니고 피를 뿜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경찰차 스피커에 맞았어요. 전국 경찰차 스피커에 맞았어요. 네 분은 안경역 4번 출구에서 경찰이 은빛 방패를 가지고 20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2만 모였다고 거짓 보도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위에를 방패로 막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서 밀리면서 네 분이 밟혀서도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 무지막지한 언론은 묻고 정치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왜? 박근혜 한 사람만 탄핵시키면 모든 것이 끝이다. 끝이 났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되니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진실을 이렇게 묻어버리고 사람의 죽음조차도 좌와우로 나누고 사람의 죽음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 좌파들이 그렇다 칩시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매달려가지고 얼굴 한번 보이려고 옆에 한번 서려고 지나가던 것들 한 놈도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에 제가 물어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진실규명투쟁
200일 동안 텐트를 치고 광화문을 장악했어요.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광화문을 태극기 광장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소방청에서 사실을 밝힙니다. 그날 현장에 이만한 광장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수십 명이 실신한 상태에서 누워있었어요. 하얗게 누워있었어요. 소방청에서 그날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우리는 왜 5명이라 그러냐. 한 분이 제 눈앞에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밝힌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의의 도시라고 하는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그것이 옳은 나라입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도 죽음을 묻어버리면 그날 만약에 태극기만 들고 아무 저항 안 했습니다. 돌 던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5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묻었어요. 나라가 무너진 거죠. 언론이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묻어버리고, 정치인은 좌우를 막론하고 배신자 새끼들이 내각제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만 제거하면은 반기문이 대통령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이 그 사실을 묻었어요. 용기 없는 지식인은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할 때 그렇게 제잘제잘 떠드는 것들이 모든 것을 80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80명의 패널들이 그렇게 마녀사냥하던 그 자들을 다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은 죽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날부로 없어진 겁니다. 정치가 됐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무슨 지식인이고 그것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까? 저는 2년 6개월 만에 그 진실을 밝히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이중적으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폭동이,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묻어버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입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범이에요. 공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무너져도 되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선거악이 무너지고 그런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올바른 나라 같으면은 그 진상 규명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한 사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감옥 가는 날을 꼭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 3월 10일에 진실이 무너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사기꾼들도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부정부패 쓰레기들도 대통령 되려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3사람이 자살하는 확률 100억 분의 1입니다. 설계자 이재명, 국민을 그렇게 거짓말로 속인다고 국민이 속여집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준 확률
100몇 분의 1이에요. 다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아니라 둘 다 감옥 보내야 되는데 대통령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꺾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을 이렇게 오만한 집단들이 오만한 놈들이 국민을 이렇게 슬프게 해도 됩니까? 워싱턴 포스트지 영국의 일간지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조롱합니다. 조롱. 왜 1등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재명 같은 놈 때문에 윤석열 같은 놈 때문에 왜 조롱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국민들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한테 제가 그랬어요. 후보 교체해라. 당신들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 파도 끝이 없는 의혹, 끝이 없는 사과, 마누라 하나도 재간수 못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자들, 경기도 법인카드를 지 마음대로 개인카드 쓰듯이 지 주머니에 공깃돌 졸리듯이 마음대로 쓰는 그 사악함에 정말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부인이 부끄럽다고 대통령 선거에 같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가졌으면 대통령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전선거에 나가서 마누라 따로 빨간 양말 신고 따로 투표하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투표하고 두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는 것들이 마누라하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투표도 같이 못하는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왜 미국이나 자유 우방 국가들한테 선진 국가들한테 조롱을 당합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너희들이 아무리 공천했다 하더라도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대통령 시킬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공천했다 하더라도 저런 도둑놈들 대통령 시킬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헌법 1조 2항에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돌아온다. 국민 주권제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아닙니까? 국민이 왜 계속 정치 쓰레기들한테 당하고 정치 부정부패자들한테 당하고 찍어놓고 후회하고 그래도 선거만 되면은 또 양당에 당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된 나라가 돼야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고 그래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정치 쓰레기들한테 부정부패자들한테 이러한 범죄자들한테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야지 저것끼리 권력 잡고 운동권끼리 날아먹는 그러한 정치 막을 수 있잖아요. 이재명이 권력 잡으면은 주사파 NL계통에서 동부연합 최강성의 운동권 정권으로 바뀌는 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은 법치를 사망하고 문재인 권력 게이트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대통령 병에 걸린 그런 자, 대통령의 탄핵에 같은 자당을 대통령을 등 뒤에 보존 배신자들, 그리고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을 끝까지 잡아보겠다는 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도망가서 당을 만든 자들, 제가 그 당에 있었잖아요. 그 당에서 돈 제일 많은 1번부터 10번 저 아버지 국정을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들의 권력을 향유하고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 잡은 자가 돈까지 잡는 그런 쓰레기 금권 정치를 하려고 정치 기종들을 만들려고 얘들이 야망한 거 아닙니까? 그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더러운 정치가 권력 잡은 놈이 돈을 갖겠다고 부정부패하는 거, 돈을 가진 자가 권력에 붙어서 함께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썩은 정치가 가장 나쁜 선거 정치고, 그 정치가 바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나쁜 건건 정치입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든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하든 그것은 건건 정치, 일본과 같이 귀족 정치 가문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정상식을 말로만 얘기하고 공정과 평등을 말로만 얘기하는 쓰레기 같은 껍데기 정치인들이 아니라 단호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거짓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한 개혁이 노동개혁이에요. 그 당시에 노조 전임자 관련 제가 다 없앴습니다. 제 파트너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죽다 살았죠. 광주 가서 삼보일배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장본인이 접니다. 노동개혁 민주노총하고 싸운 거예요. 한국노총하고 일개 국회의원이 싸운 겁니다. 다 안 된다고,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진다고 절대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싸우지 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가리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개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서 돈만 쓰는 정치인이 아니라 개혁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공무원 연금개혁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600조 하겠습니다. 양대 정부의 개혁을 이 조원진이가 한 거예요. 저 조원진이가 정치 생명 걸어놓고 국민들만을 위해서 한 겁니다. 600조를 쓰는 놈들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560조,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560조의 국가부채가 문재인 들어서 1050조가 됐습니다. 500조 썼습니다. 500조 쓰고 150만 개 일자리 날리고 민주노총 공화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노총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정의로운 애양의 고향, 애양의 도시,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가, 우가, 전라도와 영남, 영남이 뭘 필요합니까? 호남과 영남, 그거보다도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청년의 멀쩡한 일자리를 성과급 폐지해가 민주노총에 갖다 버린 정권, 이 정권은 죄악을 짓는 거예요. 죄악을.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일자리 못 만들면은 가만히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후보 때 밀약했는 민주노총하고의 밀약, 성과 제1 민주노총이 요구한 게 성과급 폐지입니다.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했어요. 기업들이 모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성과급 폐지해가지고 62세 청년하고 나갈 생각들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기업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줍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만들어낸 게 공무원 17만 8천 명 들리는 거예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일본보다도 많아요. 인구 비율로. 독일보다도 많습니다.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려가지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무원 시험 치는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17만 8천 명 들이면은 330 썼습니다. 멀쩡한, 좀 조용히 하세요. 멀쩡한 원전을 8원전 만들었어요. 개그맨 갖다 놓고 전문가들 얘기 안 듣고 50조 날렸습니다.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국정농단에 걸리니까 열흘 전에 신한울 원전 재가동해야 된다, 급히 가동해야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이 가리더라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멀쩡한 원전을 그렇게 시키면은 올바른 공무원 같으면은 사표 던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조 날렸습니다. 그것만 날렸습니까? 전기값 다음 정권 바뀌자마자 여러분들한테 1.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원전 건드려가지고 온 대한민국에 산이락하는 산은 다 파헤쳐가지고 태양광하고 그 태양광에 또 주범이 문동꾼 나라를 세워줬더니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파리를 달고 문동꾼끼리 모여가지고 권력 나눠먹고 돈도 나눠먹고 나라 꼬라지 좋습니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운동권 너끼리 다 해쳐먹으라고 놔두는 겁니까? 아이고 막 그래도 문재인은 좌파니까 국민의힘보다 나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전부 다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일자리를 민노총 때문에 왜 뺏겨야 됩니까? 민노총이 뭔데? 고용세습을 하고 말이죠. 제가 울산 현대자동차 가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민노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너희들이 정년연장을 또 64세까지 가면은 당신들 아들, 딸들은 죽을 줄 아냐? 그들이 뭔데 고용을 세습합니까? 민노총이 도대체 뭔데 멀쩡한 기업들이 민노총 싫어서 외국 나가야 되고 한국을 배우겠다고 들어오는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왜 민노총 때문에 투자를 거부해야 됩니까?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진실된 사람들은 뒤로 밀리고 불의의 세력들이 국민의힘은 인물 따라 지새끼들 같이 인물 따라 다녀요. 반기문이 나와서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레밍 지새끼들 대같이 반기문이 따라다니고 홍준표 될 것 같으니까 홍준표한테 다 붙고 황교안 될 것 같으니까 황대한테도 다 붙었다가 사라지자마자 윤석열이한테 지새끼들 같이 별지들 옮기듯이 다 붙어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야당이 문재인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개판을 치는데 저 앞에 시장 제가 잠시 다녀왔어요.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죽은 것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의 피와 죽음을 밟고 문재인은 K방역 자랑하고 전 세계에 다녔잖아요. 그때 선진국들은 뭐라 견줄 압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치료제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K방역 자랑하냐고. 하루에 15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도 김호란이라는 청와대에 있는 방역 책임자가 백신 수급 빨리 할 필요 없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일 싸구려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았어요. 부스터샷 1번 맞고.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놈들, 역적이고 도둑놈들 아닙니까? K방역 백신만 수급 제대로 되고 중국인들 출입금지 제대로 시켰으면은 대만이나 홍콩같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어.
우한에서 코로나 터졌는데 대구에 중학생들, 우한 중학생들 600명 수학여행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그것을 신천지에다 갖다 붙입니까?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자영업자들 자주권 한 다음에 그때도 K방역 자랑할 거예요. 8개월 전에 자영업자 3일 만에 15명 자살했습니다. 보다 안 돼가지고 제가 우리 공화당이 문화일보에 전면 광고를 했어요. 니도 코로나 해라.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삶을 던져버린다. 그들이 삶을 던져버리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K방역 자랑하다가 꼬라지가 이래 됐습니다. 저 시장이 뭡니까 여러분? 문을 다 닫아놓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함의 관계가 아니에요. 정책 하나 잘못 쓰고 대응 잘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생각이 모자라고 무능력하고 그냥 웃기만 웃으면서 A4용지 들고 그냥 말하는 5분 국가수상들하고 얘기하는데도 A4용지 들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갖다가 부끄러운 데다가 이재명, 윤석열 나오니까 제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인간들 처음 봤어요. 제가 실세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일만 했습니다.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했듯이. 그런데 제 와이프는 봉사활동만 했어요. 몇 년간을 대구 동산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 다리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 병원장이 제 친구인데 거기에서 복도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알았어요. 정치인 부인들 저렇게 썩어 빠지게 저런 행동하는 사람들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핫바리들을 들다가 놓고 대한민국을 맡기겠다고요? 가장 쓰레기들을 데려다 놓고 대통령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영남은 윤석열이 찍고 호남은 이재명 찍자. 안 그러면 망합니까?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쓰레기들한테 도둑놈들한테 나라 맡겨도 영남이 이기고 호남이 이기면 다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연설을 대구에서 똑같이 했어요. 정신들 좀 차리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요, 요즘 얘기하는 광주 달빛을 또 제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 제가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33살에 전세계 선진국을 다녔는데 대한민국과 선진국의 차이, 큰 차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선진국들은 정책의 1순위를 청년 일자리에 줍니다. 재정의 투입도 모든 재정의 투입을 청년 일자리에 다 줘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들은 제가 만났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을 지킬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있는 일자리도 민노총 갖다 바쳤어요. 150만 개 날라갔어요. 알바 일자리, 실버 일자리, 그런 일자리 다 가지고 숫자 녹음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피폐할 정도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유시민이라는 자가 나와서 신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다, 그런 거짓을 늘어놓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남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들고 와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뿌리밖에 잘 활성화가 있는 이 나라를 사회주의 정책 한 번도 쓰지 않은 정책의 실험장으로 4년간 만들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부끄러운 나라예요. 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자들한테 의해서 경제의 실험장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거 회복하려면 20년 걸립니다. 정권 하나가 잘못해서 경제정책 악습을 하면 그 악법 고치는데 20년 걸려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권리와 자유를 주지 않는 정권 지도자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들은 청년 일자리를 제1의 정책으로 둡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좁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10대 강국 중에서 대한민국 땅이 제일 좁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차별받는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인구 집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나라, 교통지옥, 환경지옥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부나 권력기관이나 정치하는 놈들이 전부 중앙에 가 있습니다. 저는 실세 불편하면서도 돈이 없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결혼하고 18건 이사해가지고 이제 45평형 아파트 하나에 대구에 65% 대출 끼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전주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래도 영남 호남 따집니까? 왜 대구에 태어난 내 아들이 죄를 졌어요? 이렇게 저끼리 해먹는 나라, 수도권끼리 2700만 55%를 수도권에 처박아 놓고 사람들을,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공부해가지고 전주에서 직장 가지고 전주에서 결혼해서 전주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못 삽니까? 선진국들은 그런 나라 없습니다. 지도자라는 자가 가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자가 선거 때만 지방 얘기하고 끝나면은 지방을 잊어버립니다. 돈도 권력도 경제도 표도 서울중앙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조은진은 국토균형발전 12년 동안 수많은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이 지방의 아픔을 압니까? 윤석열이가 지방민들이 아픔을 알아요? 전주에 있는 학생이 서울을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이걸 압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 다 벌어도 서울에 학교 보낼 주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걸 압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전통의 도시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까?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다 죽고 있는데 이제 그 고통의 끈을 잘라야 됩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러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맨날 정치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은 뭘 해주겠다 선거 끝나고 나면은 서울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전부 저것끼리 나눠먹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치인들한테 속으실랍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결혼해서 18번 이사를 해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고는 참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 국민들의 삶, 지방에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팽개치는 정권, 정치인,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정치를 하기 싫습니다. 제가 당서열 3이고 제가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에서 탈당 안 했으면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들과 같이 굴종하고 거짓에 진실을 버리고 거짓에 따라가고 정의를 버리고 불의에 따라갔으면은, 저도 미국 한 달 갔다 왔으면은, 제가 대구 고향이잖아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묻고, 멀쩡한 대통령이 뇌물 받지 않은 사람이 45년 구형을 받고 22년형을 사는 나라. 여러분, 이제는 양당 정치 끝장내야 됩니다. 국민을 버리고 주민을 버려도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되고, 줄만 잘 서고 운만 좋으면은 도둑놈도 쓰레기도 배신자도 부정부패하는 놈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수십만 명이 볼 텐데, 여러분,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국민의 삶이 돈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그래도 작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국정감사 전에 야합합니다.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서 이혼집정부제, 민주통합정부 만듭니다. 윤석열이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뭐 한다고 문재인한테 대해서 적폐청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저는 오래 했어요. 정치는 안 하면 몰라도 정치권에 들어서 국회의원 대통령 하려면은 제대로 국민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쓰레기 정치인들 이제 제발 좀 끝장내주세요. 돈만 밝히고 국회의원 되든 단체장만 되면은 권력 쥐면은 돈에 환장한 놈들, 돈을 가진 놈들이 권력과 천에서 이권을 챙기는 놈들, 이 사회가 자본주의 선진국 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국가들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법적 잣대에 공정성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어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자유를 모른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합니까? 전 세계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자유를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사기꾼도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다 붙여버려요. 그러한 망언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다 붙입니다. 서로 으르렁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도둑놈인데 도둑놈끼리 싸우고 있는 거다. 제발 그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의로운 전주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정의롭다. 정의로운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정의로운 국민이 정말 이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판 확 바꿔주십시오. 저 조은진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저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의가 승리하는 3월 9일, 진실이 승리하는 3월 9일, 국민이 승리하는 3월 9일에 정치혁명, 선거혁명을 이루어주실 것을 전주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